여러분 갑툭튀란 말 아시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뭐가? 오늘 전두환 씨의 손자란 사람이 갑툭튀해서 SNS를 통해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근데 그 영상 때문에 오늘 전국이 지금 시끌시끌 난리가 났어요. 먼저 어떤 영상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부터 제 가족들 포함해서 제 지인들, 제가 아는 모든 범죄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우원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 또한 악마이고 제 죄 포함해서 제 모든 이들의 죄들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중범죄자이고 제 죄도 밝히고 저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두환 씨의 손자라는 저분은 공인이 아니기에 일단 저희가 약하게 흐릿하게 얼굴을 흐릿하게 철회했다는 점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전두환 씨의 손자라는 사람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저러한 내용을 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 단어 중에 일단 뭐 보세요. 뭐 악마라는 단어도 일단 들어옵니다만 범죄자, 죄인 뭐 이런 표현이 막 들려요 지금.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우원 씨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네. 전우원 씨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씨의 손자고 전두환 씨의 아들인 전재용 씨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재용 씨가 결혼을 3번 했는데 첫 번째 결혼했을 때는 아이들이 없었고 두 번째 결혼했을 때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 두 번째 결혼해서 나온 둘째 아들이 전우원 씨고 세 번째 결혼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박상아 씨하고 결혼했던 그래서 지금 전우원 씨는 박상아 씨의 아들이 아니라 박상아 씨는 새어머니고 그 전 부인한테서 나온 아들인데 네. 저 네티즌이 본인이 전우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전두환 이순자 씨하고 찍었던 어린이 사진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손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난 13일부터 이 전우원 씨 지인들이 무슨 마약 성범죄 입시 비리하고 연관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또 전두환 씨 일가에 뭐 재산 비리 등이 있다라고 하면서 폭로성 게시물들을 SNS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우원이란 사람이 저렇게 메가톤급 후폭풍이 일으킬 만한 지금 내용을 폭로를 했어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까지. 근데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씩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런데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자, 물론 상당수 국민들은 전현 평론가님,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손자, 우리가 대한민국 정서상 어쨌든 피가 섞인 손자라는 사람이 SNS 영상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학살자다, 영웅 아니다, 범죄자일 뿐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이 전우원 씨라는 분은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둘렀던 역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짚었지만 본인이 직접 봤던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의 누군가 나눈 대화 내용도 이 전두환 씨가 공개를 했었는데요. 본인은 이제 할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고 죄가 없다고 세뇌를 받고 자랐다라고 일단 말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다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호텔을 전부 빌려서 식사를 한다던가 스키장 리조트를 몇십 채 빌려서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저격했는데 아마도 전두환 씨가 과거 전 재산 29만 원이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격으로 비판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사실관계가 이게 정확히 이른바 팩트냐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는 따져볼 일이지만 일단 저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장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 보는 그 갑부들 있잖아요. 갑부들의 행태잖아요. 보세요. 호텔을 전부 빌려 식사하고 가족들이 스키장 리조트를 몇십 채 아마 그 리조트가 방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방 몇십 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저는 한 번도 뭐 해보지 않아서 뭐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키장 리조트를 몇십 채를 빌려서 가족 여행을 갔다. 돈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우원 씨가요, 전두환 씨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폭로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할머님 이순자 씨입니다. 이는 이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 시설입니다. 스크린 골프 시설은 돈이 없으면 장만할 수 없지요. 골프네요. 지금 저 영상 속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성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는데 언뜻 봐도 일단은 야외 골프장은 아니고 실내 골프장 같고 실내 골프 이른바 스크린 골프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순자 씨라고 지금 전우원 씨는 밝히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면 우측의 얼굴이 약간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봐도 이순자 씨다라고 짐작할 만한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순자 씨라고 지금 여겨지고요. 만약에 이런 설명이 없었다면 지금 시내에 있는 어느 실내 골프장이겠거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순자 씨와 연결시켜 보면 기가 막힌 사실이죠. 왜 이들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냐면 2천억 원을 국가에 내야 되거든요. 2천억 원을 추징 보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내에서 저렇게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 분노할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실내 골프장을 갖고 있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저는 몇 명 될지 한번 세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전우원 씨가 한다는 말이 저 영상 속의 인물이 이순자 씨다. 내 할머니 이순자 씨다.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보세요. 할머니께서 즉 이순자 씨가 그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내 학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학비를 지원했대요. 그러면서 연희동 자택에서 그 학비를 어떻게 지원했냐?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니들의 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내주셨다? 이 부분이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게 물론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우원 씨의 주장을 사실이라는 그 과정은 좀 짚을 과정 남아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이게요 정말 냄새가 나는 방법이잖아요. 학비를 지원해주는데 손자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게 나쁜 짓은 아닌데 네.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니들의 계좌를 이용했다? 이거 뭔가 냄새나는 구석이잖아요. 일단 이 손자들의 학비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학교에 다닌 이 전씨 일가가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래요? 뭐 외국인 학교든 뭐든 다 비싼 학비가 들어가는 학교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또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돈을 보탰겠죠. 그런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돈을 붙이겠습니까? 29만 원밖에 없다고 한 순간부터는 이순자 씨가 전혀 우리나라에서 금융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9만 원이 밖에 없는 이 이순자 씨는 자신이 돈을 줄 때 다 타인 명의로 줬겠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그 돈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은행에 있는 걸 만약에 뺐다? 그러면 당장 너 29만 원밖에 없었지 하고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이다. 바로 전우원 씨로 보이는 이 사람이 폭로한 게 그겁니다. 연희동 자택을 그토록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연희동 자택 안에 금고가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연희동 자택 기억하시죠?
검찰이 그것을 추징 보전하기 위해서 한번 공매에 넘깁니다. 그러자마자 전두환의 처남이 덥석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걸 압류해요. 검찰이. 이건 안 된다 하고 압류하고 또다시 공매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순자 씨와 며느리가 공매 취소 소송을 해요. 몇 년간에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정말 온갖 행태를 다 보입니다. 바로 전우원 씨가 그 이유는요. 우리 할머니가 그 집에 아마도 금고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폭로를 한 겁니다. 네. 보세요. 앞서 글쎄 연희동 저 전두환 씨 자택에 가보신 국민들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그 이순자 씨라고 전우환 씨가 주장한 그 골프 치는 영상 좀 보여줘. 저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스크린 골프 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실 1층에 설치했겠어요? 아니죠. 지하라고 일단 추정되죠. 그럼 일단 지하가 몇 층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에 일단 있을 걸 보여요. 그리고 전우환 씨가 주장을 뭐라 했는지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금고 안에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했다. 여기서 어머니는 과연 자신을 낳은 전재용 씨의 둘째 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박상아 씨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는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금고 안에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 했다. 일단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연희동 자택을 끝까지 사수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우원 씨가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버지 전재용에 대한 폭로도 이어갔습니다. 전재용 씨에 대한 폭로부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던 저희 가족들은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전혜연 평론가님 보세요.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온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냄새난 돈이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정권과 경제가 유탁되어 있다, 불법 자금 유통된다라는 설이 있었죠. 물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 돈이라는 주장을 보면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달리 뭔가 숨겨진 돈이 있다. 이런 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국민 여론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도 짚어주셨는데 추징금이 925억 원이 지금 미납된 상태입니다. 하하. 국가에서 낼 돈은 내지 않고 무언가 검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폭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 재산 문제가 가족 간의 불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전재용 씨의 아들이 전우원 씨인데 네. 이 전우원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 재산을 큰아빠가 다 가져갔다. 그 전재국 씨가 다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새어머니와의 사이가 더 좋지 않다. 즉 돈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불화도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공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우원 씨가 올린 영상을 쭉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해요. 자, 이종근 평론가님도 네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아버지 전재용 씨에 대해서 이런 폭로까지 해요. 지금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모 대학의 신학과정을 밟고 있어요. 3학년입니다. 전재용 씨가.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전도사 지금 생활하는 전재용 씨가 곧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한다. 왜? 여기에서 법망을 벗어나서 미국에 가서
안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내용까지도 폭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청자분들 지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왜 우리가 전두환 씨의 그 추징 보전금이 9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아직도 보전이 안 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또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건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 보전금이고요. 네. 사실상 그 아들들이 그 재산을 다 빼돌린 혐의가 계속 지금 재판에 밝혀졌었거든요. 정재용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벌금이라든지 또는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세, 포탈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아니한 그런 지금 재산들이 이 분명히 화면에 있을 거예요. 전재용 씨예요. 전재용 씨. 네네, 그렇습니다. 그 전재국 씨, 그러니까 형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출판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전재용 씨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돈들이 얽히고 설켜서 계속 조세 포탈 혐의로 몇 번씩이나 재판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우원 씨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왜 지금 하필 이 목사에 대한 수업,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그것을 받으면서 신학과를 다니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범죄 혐의다. 무슨 범죄 혐의? 저는 여전히 그 돈들, 숨겨진 돈들에 대한 그런 그 아직도 미납한 것들을 아예 미국에 가서 덮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전우원 씨가 지금 폭로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전재용 씨와 박상하 씨는 어디 있지? 두 사람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우원 씨는 어디 있지?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용 씨의 차남이라죠. 전우원 씨는. 그리고 장남도 뉴욕에 있습니다. 두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 폭로를 결심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전우원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일단 자신의 할아버지가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고발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신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우원 씨 하는 얘기가 뭐 자신 아버지가 법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도사라는 무슨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급기야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추적으로부터 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바로 그러한 가족들의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고자 네. 내가 영상을 촬영하고 폭로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범죄 행동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네. 나 역시 죄인이고 네. 나의 죄도 달게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전두환 씨고 아버지가 전재용 씨라고 말하면 그게 다 사실인가? 진짜 아들인지 모르잖아. 신민석 기자님,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진짜 전재용 아들 맞나? 전재용 씨 아들 맞나?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전재용 씨는 확인을 해줬어요?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 네, 확인을 해줬습니다. 확인을 해줬는데 그 확인하면서 모든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 핑계를 대는 건 아주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들이 아프다는 걸 잘 몰랐다. 아들이 아프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 논점을 잡아갖고 그러면서 네.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 얘기하면서 아비로서 그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번에 피해를 본 지인들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아들인 건 맞지만 아들이 아파서 우울증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이 영상에서 전우원 씨도 본인을 이렇게 그 정신병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거를 예상해가지고 네, 그걸 좀 더 저희가 네, 해볼게요. 했었는데. 일단 이 전재용 씨 입장을 일단 짚어볼게요. 네. 지금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들이 전우원 씨가 우울증으로 고생 많이 했다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저 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힌 거 맞잖아요. 그죠? 밝히니까 그렇게 인정을 한 거, 인정하면서 아하. 아프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요,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들인 건 인정해서 전재용 씨가, 근데 신민석 기자님, 앞서 스크린 골프 영상, 그 스크린 골프 치는 여성을 보면서 내 할머니 이순자 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아니 이순자 씨가 맞는지 아닌지도
좀 애매한데라고 할 텐데 그 영상에 대해서 전재용 씨는 뭐라 했습니까? 영상에 대해서 그 영상에 나온 여자분이 이순자 씨라고 직접 확인하진 않았으나 스크린 골프장이 연희동 자택에 있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에 대해서는 그 자식들이 이제 그 부친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드린 거다. 근데 이제 부친이 노안으로 좀 힘들어지시면서부터는 지금 사용 안 한 지 꽤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집에 저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 인정했기 때문에 저 영상 속의 여성도 이순자 씨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전재용 씨는 자신의 아들이 맞다는 걸 인정하면서 약간 하나 걸쳤어요. 뭐냐? 아들이 아프다.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 이걸 지금 약간 깔았어요. 네네, 저 그렇습니다. 영상에 어떤 그 입장을 내면서. 네. 그러면 일단은 전우원 씨는 지금 아버지가 이런 주장을 할 거를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을 짐작이라고 또 하듯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나올 것을 미리 알았듯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보나마나 이것을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병세로 덮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어머, 거예요. 세상에네. 그래서 네. 나는 물론 내가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하면서 우울증과 관련된 치료받은 내역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야, 마치 예상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우원 씨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지금 고민하고 고민 끝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지금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을 또 한번 우롱하겠지 하고 미리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응을 한 게 바로 우울증 치료에 대한 기록을 먼저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공개를 하면서 아하. 그러나 네. 이 치료 이 지금 증서에 따르면 네. 기록에 따르면 나는 지금 현재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었다. 과거형이다. 네. 그래서 내 말을 믿어달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면서 앞서 전우원 씨가 했던 말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뭐 퇴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쭉 써 있는 거 보세요. 자, 이거 전에 나왔던 뭐 퇴사 뭐 생각한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 자신이 뭐라고 공개했냐면 미국 뉴욕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대요. 근데 최근에 사직서를 냈대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일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혹시 회계법인 다니고 있다는 것까지 다 공개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회계법인의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밀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하. 그리고 해외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아마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과 달리 본인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처럼 회사 생활 잘하고 있었다. 따라서 내 주장도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 신빙성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우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도 5.18과 관련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 특히 아들 노재현 변호사는요. 5.18 국립묘지를 직접 찾아가서 참배했었고요. 거듭 사죄의 의미를 밝혔고 특히 추징금에 있어서 완납하려고 굉장히 가족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두환 씨의 가족들이 특히 전두환 씨 본인과 그 아들들이 보여준 모습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이 상반되면서 특히 더 비판 여론이 이미 가열된 바 있었습니다. 저 때가 보세요. 여러 가지 사진을 이제 공개한 거예요. 아마 자신의 어릴 때 지금 전우원 씨가 전재용 씨의 차남이라 했잖아요. 아마 형과 자신의 어릴 적 모습,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 품에 안겨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 이제 사진을 공개한 것 같아요. 사진 여러 장을.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을 뒷받침한 거예요. 자신이 전재용 씨의 아들이 맞다는 거. 그런데 자, 김진휘 변호사님, 이 영상이 지금 전국에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그러면 이 영상이 혹시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래? 연희동 자택에 뭔가 금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한번 수사를 해볼까? 라는 무슨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일단 뭐 진술의 구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단초를 제공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추징금이 97년도에 이제 2,205억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씨는 계속해서 전 재산이 예금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버티다가 21년도에 이제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징금이 지금 남아 있는 게 92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받았던 그 판결에 기해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 불가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추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어떤 논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관련 법안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논의도 이제 활발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역시도 이제 뭐 이번에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단초를 얻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수사를 또 진행을 하던 간에 어쨌든 단초를 얻어서 법리적으로는 이 남은 추징금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징할 수 있게끔 법리 검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스크린 골프 얘기 나왔잖아요. 골프 하면은 전두환 씨가 생전에 또 전국적으로 회자가 됐던 그 영상이 있어.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진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네, 명함 드릴게요. 저런 상황도 있고 골프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식들이 전재용 씨 주장에 따르면 자식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연희동 자택 글쎄 지하인지 뭐 위층인지 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희동에 스크린 골프장 설치해드린 건 맞다라고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이 영상에서요 전 의원이라는 사람은 전현 평론가님 전두환 씨의 삼남 전재만 씨가 지금 미국에서 그 유명한 와인 생산 공장 있잖아요. 와이너리 운영하는데 그 미국에서 그 정도 운영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근데 그래서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로 영상을 또 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뿐만 아니에요. 자신의 일가족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범죄 행각, 마약 등등등 그런 걸 다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더 주목되는 건 전현 평론가님 자기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죄값을 달게 받겠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내뱉었어.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이 와이너리는요, 저도 이제 와이너리에 갔다 온 분한테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아하. 근데 입이 떡 벌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보통 와이너리를 하려면은 굉장한 규모의 토지라던가 공장이라던가 또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밭이라고 하죠. 농장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천문학적 규모야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포도밭 이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본인도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무슨 가족 간의 불화라던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지금 이곳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범죄, 특히 마약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혐의점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또 해석이 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전 의원 씨가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전재용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재용 네네.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네. 아마 모든 언론들이 일단 저 영상 속에 전우원 씨라는 사람이 전재용 씨 아들 맞냐 막 물어봤겠죠. 근데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첫 꺼내말 앞서 많이 아팠다 아들이. 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전재용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전화로 아들하고 안부 묻고 그랬대요. 잘 계시죠? 그렇게 안부 묻고 했다는 거. 근데 왜 갑자기? 왜 느닷없이? 그럼 폭로를 하게 된 걸까? 이 대목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폭로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 진실을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29만 원에 대한 어떤 우리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때 왜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했을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또 회의가 들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가족 간의 지금 폭로 아닙니까?
아닙니까? 가족 간의 폭로라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국가적인 어떤 그런 그 정당성이 있더라도 불편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캐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전응원 씨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가 또는 국민들이 정말로 밝혀내야 될 사안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공성이고 공익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을 지금 뭐 중요시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일지라도 원인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들이 감추려고 했던 그런 혐의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고 또 저는 전우원 씨가 아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들이 나도 죄인이고 지금 가족들도 죄인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혐의로 다 입증이 돼서 이거에 다시 법적으로 처단을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그렇죠. 것들이 더 드러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범죄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저는 전우원 씨가 거기에 합당한 자신까지 포함해서 맞아요. 범죄자로 했으니까 합당한 그런 증거를 또다시 더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우원 씨 영상에도 향후 추가 폭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전현 평론가 이게 단순히 개인 집안의 무슨 가족 간의 진흙탕 폭로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국익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사실 전두환 씨가 사망을 하면서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혹시 덮여지는 거 아니냐, 잊혀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5.18이 다가오면 아직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는 유족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됐고요. 또 하나, 전두환 씨 일가가 이렇게 막대한 부를 만약 축적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시대에 정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순대국 팔던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땀 흘려서 이래서 번 돈은 아닐 겁니다. 뭔가 부정하게 축적된 돈, 특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아마도 축적한 돈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쏟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잠깐의 관심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에 어떤 진실성이 담보가 된다면 수사라던가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는 쪽으로의 노력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우원 씨의 추가 폭로가 있을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앞으로 영상이 추가로 나올지 아니면 혹시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을 택할지 뉴스파이터가 안테나 바짝 세우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